안녕하세요. 우리 1번 분들. 오늘은 내가 과연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보고 언제쯤 만나게 될지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 1번님의 성격을 보자면 우리 1번님은 대체로 되게 냉철하고 현실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신 것 같아요. 이성적인 면도 굉장히 강하고 감정보다는 논리와 효율, 결과를 우선시하는 타입이거든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경향도 강해요. 승부욕이 없으신 편은 아니셔서 우선 설득을 하거나 이기려는 경향이 강하신데, 특히 대화나 어떤 논쟁의 장에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리로 밀어붙이는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가끔은 이게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도 종종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느껴지는 순간조차도 우리 1번 분들이 마냥 마음 편해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허전함이 좀 남으시는 것 같아요. 관계를 잃거나 누군가를 실망시켰다는 찜찜함이 내면 깊숙이 남아있는 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1번 분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실까를 본다면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무시당했던 경험이 지금의 성향을 만든 거라고도 보이기도 해요. 뭔가 내가 밀리면 상처받는다.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쪽이 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조차도 자기 감정을 잘 모른 채 결과나 효율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가까운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는데 오래 걸리시는 편이실 거고, 처음에는 벽이 높고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딱딱하게 보이지만 신뢰가 생기면 자기 방식대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관계를 이어가려는 면모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위로만 주고받는 관계보다는 서로의 실리를 존중하거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이 있는 관계에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우리 1번님에게 새로 들어올 사람의 성향을 보자면 이분도 사실 우리 1번님과 결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감정보다는 사실, 원칙, 논리를 중요시하는 편이시고 솔직함을 좀 중요시해요. 감정에 휘둘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제된 사고를 선호하시는 편인데, 관계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이게 옳은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길은 무엇인가? 감정에 휘둘리며 판단이 흐려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만의 윤리적인 기준이 매우 확고한 편이에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논리와 책임감을 기대하시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게 다소 엄격하거나 고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면이 있는데, 감정 표현이 서툴러 보이기도 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되게 좀 차가운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시하기 때문이거든요. 위로보다는 어떤 분석적인 조언, 공감보다는 해결책을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복잡한 상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 좀 능해요. 지도자 유형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언자,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두 분의 궁합을 보자면 두 분 모두 이성적이고 판단이 빠르신 편이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훅 치고 들어가는 연애보다는 이 관계가 과연 의미가 있을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를 먼저 계산하실 확률이 높아요. 이때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기 판단으로 상대를 스캔하는 느낌이 좀 클 수 있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물론 다정하고 감성적인 표현은 좀 줄어들겠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어떤 실질적인 지원, 확신, 보호 본능이 잘 드러나요. 두 분 모두, 특히 우리 1번님이 내면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다면 이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주고 어떤 강하고 안정적인 프레임 자체를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다만 두 분 모두 감정 표현이 서툰 성향이시기 때문에 감정적 교류가 부족하면 관계가 심리적으로 멀어지기 쉬워요. 서로 배려는 하지만 표현이 없고 다가서지 않으면 나만 노력하나? 우린 그냥 친구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잘 맞는데 감정적으로는 서로를 놓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초반에는 서로 마음만 주고받기보다는 관찰하고 판단하려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의식적으로 좀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실용성.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만나는 느낌보다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키우시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이 언제 만나게 될지, 이 사람이 우리 1번님의 인생에 언제 들어올지 3개월 흐름으로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2달 차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사실 한 달 차에서는 내담자님의 마음에 좀 혼란이라고 해야 하나? 과거의 인연이라든지 뭔가 정리해야 하는 게 있는 듯 싶어요. 그래서 2달 차에 이 사람하고 처음 연락을 주고받거나 소개를 받거나 어떤 현실적인 등장이 가능한 흐름인데요. 뭐랄까, 사실 처음 시작이 엄청 가벼운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 1번님이 좀 힘들 때 등장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리적이든 디지털이든 접점이 생기는 최초의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차에는 이미 만났던 인연이 다시 활기를 띠는 시기, 두 사람이 이미 등장한 이후 서로에 대해 탐색을 하거나 관계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시기라서 아마 이전에 만났던 인연과 쭉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어떻게 만날까? 소개팅일까? 자만추일까를 보자면 저는 사실 이 두 카드의 조합으로 봐서는 소개팅에 더 가까워 보이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남성분이 주선자이실 것 같은데 뭔가 제 3자의 개입, 중간 역할을 하는 인물이 가운데에 껴 있긴 하다고 보이거든요. 두 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스치고 마주쳐서 시작이 된다기보다는 중간에 누군가가 관여하거나 상황이 얽혀있는 형태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더 안정적이고 예쁜 연애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오늘은 내가 과연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보고 언제쯤 만나게 될지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 2번님의 성격을 보자면 우리 2번님은 항상 마음속에서 되게 다양한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살아가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사실 걱정도 많고 좀 생각도 많다, 상상도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인데요. 마음속에 늘 여러 가지 선택지와 꿈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때로는 결정장애나 좀 우유부단함을 겪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관계나 일에 대해 실제보다 더 이상적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희망을 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감정적인 기준이 좀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하세요. 그래서 선택을 앞두고 감정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결정을 내리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이번 분들은 좀 판타지적인 거 좋아하실 거예요. 게임, 영화 등등 여기에 몰입함으로써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공감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탄탄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우리 이번님이 만나게 될 사람의 성격을 보자면 이 사람은 사실 약간 현모양처 스타일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감정 표현이 지나치게 격하거나 극적인 타입은 아니지만 필요한 순간에 가장 현실적이고 깊은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해요. 누군가를 돌보고 챙기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력과 책임감도 굉장히 뛰어나신 사람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안정, 어떤 실용적인 조건, 이런 것에 능하고요. 뭔가를 길러내고, 지켜내고, 꾸준히 가꾸는 힘이 있어요. 감정이 요동치거나, 판타지에 적기보다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행동하는 타입인데요. 아마 이런 사람은 우리 이번님에게 의외로 좀 버팀목 같기도 하고 되게 이성적인 가이드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표현하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 집안일을 대신해 준다거나
바쁜 날에 간식을 챙겨준다던가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는 등등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식의 사랑 방식이거든요. 두 분의 궁합을 보자면 사실 관계 초반에는 약간 삐걱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중 한 명이 과거에 큰 상처나 트라우마를 지닌 상태에서 이 관계를 시작을 하거나 맞이하게 될 수 있고 서로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마음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2번님은 감성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반면 상태는 좀 실질적이고 감정 표현이 적은 타입이기 때문에 소통 방식에서 오는 엇갈림이나 서운함이 초반에 좀 누적될 수도 있기는 해요. 특히 2번님 입장에서는 사랑받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정서적인 불안감을 자주 느낄 수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서로가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치유와 성장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두 분의 성향 차이라던가 감정적인 소통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안정되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한쪽이 일방적인 헌신을 하는 것보다는 감정과 소통의 균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계는 함께 배워가는 관계다라고 인지하셔야 하거든요. 한쪽이 지나치게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한다면 균형이 무너지고 불만이 쌓일 거예요. 상대방은 감정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고 2번님은 감정을 말과 감성으로 느끼려는 타입이기 때문에 애정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의 사랑 언어를 조금씩 배워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조화롭고 좀 실질적인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상 이 궁합은 쉽지만은 않은 궁합이긴 해요. 두 분 모두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유지가 될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정말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야겠죠. 그렇다면 두 분이 언제 만나게 될지, 이 사람이 우리 2번님의 인생에 언제 들어올지 3개월 흐름으로 보자면 우선 영상을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1개월 차, 저는 한 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구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한 달 차에 우리 2번님이 마음속에서 새롭게 뭔가를 탐색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해요.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이나 관심 대상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바로 썸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얘가 좀 마음에 드는데 정도의 되게 작은 씨앗 같은 마음이라고 해요. 이번님은 원래는 사실 감정에 쉽게 몰입하는 편이지만 이 시기에는 의외로 현실적으로 상황을 따져보는 모습도 보여요. 이 사람이 괜찮을까? 이 흐름을 따라가도 나한테 괜찮을까 하면서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저울질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상대방도 이 시기에 등장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불확정적일 상태일 확률도 높아요. 근데 두 달 차에 이전에 관심이 삭든 대상, 이 상대방 분과 기대만큼 이어지지를 않거나 좀 삐걱대는 국면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기대했나? 라는 후회가 생기실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두 분의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3개월 차가 되면서 두 분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봤을 때 이때쯤 이원님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주목을 받거나 연애 대상으로 명확하게 지목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연인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썸 탈 때 약간은 고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견뎌내시면 저는 두 분이 충분히 괜찮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두 분은 자만추로 보이거든요. 소개팅의 그림은 아닌데 처음에는 약간 약한 호감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신뢰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자만추형 인연으로 보여요. 뭔가 반복되는 상황, 환경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어서 어떤 회사나 소모임 등등 지속적으로 마주치는 공간이나 어떤 일상적인 루틴 속의 만남으로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럼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2번 분들 더 예쁘고 안정적인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오늘은 내가 과연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보고 언제쯤 만나게 될지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3번님의 성격을 보자면 우리 3번님은 현실적인 계산보다는 좀 이성적이고 낭만적인 것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가능성을 보고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의 본질이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걸 잘하시는 편이고, 현실적인 이득보다는 의미나 가치 중심으로 선택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에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끌리는 편이에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라고 라는 믿음을 주는 존재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민 상담을 자주 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정서적인 의지가 되고요. 도움을 주는 건 잘하지만 도움을 받는 데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3번님들은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쪽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남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기도 할 거예요. 3번님에게 들어올 새로운 인연의 성격에 대해 보자면 이 사람은 어떤 목표가 생기면 생각보다 행동부터 옮기는 타입이에요. 감정 표현이나 관계 진전에 있어서도 직설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을 가졌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망설이지 않고 내가 너를 원한다 라는 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타입인데요. 밀당을 싫어하고 감정이 생기면 바로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관계에 있어서도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는 대신 약간은 고집이 강하거나 좀 독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도 해요. 막연한 썸이나 애매한 관계보다는 명확한 관계와 목적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연결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에요. 연애를 시작하면은 이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빠르게 구상하는 편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애매한 관계는 오래 두진 않아요. 관계의 성장, 어떤 현실성, 장기적인 계획까지 고려하는 똑부러진 타입이에요. 내면의 감정은 깊을지라도 그걸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고,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고 데려다주고 시간을 내고 어떤 실질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조금 말수가 적거나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생각보다 꾸준한 타입이고, 본인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에 쉽게 휘둘리진 않아요. 사랑에 빠져도 자아를 잃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상황 판단이 빠르고 냉정하게 필요한 선택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본인 삶에 대한 주도권도 되게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낮추거나 눈치 보는 연애보다는 상대를 리드하는 관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만의 길, 스타일, 신념이 분명하거든요. 연애를 해도 나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에 끌려가기보다는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두 분의 궁합을 보자면 두 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로의 결핍과 다름을 통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진짜 가까워지는 궁합이긴 하거든요. 사실 표면만 보면은 살짝 삐걱거릴 수 있긴 해요.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이유를 결국에는 찾는 인연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3번님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상대방은 감정보다는 행동의 결과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안 통하지? 같은 뭔가 미묘한 서운함, 감정의 엇갈림이 생기기 쉬워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단절이 아니라 마음은 서로 있고 기회도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다만 그걸 느끼는 속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더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은 다툼, 거리감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있을 순 있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 사람은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이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지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둘 중 한 사람이 삶에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이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인생 동반자까지도 될 수 있어 보여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두 사람은 내가 널 선택한 이유, 그리고 내가 네 곁에 있고 싶은 이유 같은 걸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된대요. 그래서 앞에 어려움과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관계는 함께 웃고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향한다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의 친구 같은 면이 사랑을 다시 끌어올리고 우리는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겁다. 힘든 시기도 지나왔는데 결국 우리 사이에는 믿음이 있구나 하는 어떤 정서적인 신뢰와 기쁨이 생길 거라고 해요. 그럼 두 분이 언제쯤 만날지 3개월 안으로 본다면 우선 영상을 보는 시점 기준으로 저는 2달 이내, 전 2개월 차에 들어온다고 보이고요. 우선 3번님이 이 시기에 뭔가 연애에 대한 이성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는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상대방, 의지가 강하고 단도직입적인 사람이 툭 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3번님의 삶을 약간 흔들고 이 사람은 뭐지? 라는 인연의 구조, 혼란과 함께 동시에 끌린다, 궁금하다 라는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보여요. 헷갈리지만 확 끌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첫 등장의 시점일 가능성이 높고 이 관계의 도입부, 이 사람을 내가 인지하는 첫 교류가 시작이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두 분의 만남이 소개팅일까 자만추일까를 본다면 저는 자만추라고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정식적인 진짜 전형적인 소개팅이라기보다는 지인의 모임, 뭐 직장 주변 이런 느낌인데 예를 들면 지인 모임에서 그냥 같이 온 사람 친구가 야 오늘 친구 한 명 더 데려와도 돼? 하고 나온 자리에서 처음에는 연애 상대라는 생각 없이 그냥 인사만 나누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던가 사내 프로젝트 또는 협업 중 다른 부서 사람으로 처음 만나서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라 연애 생각이 전혀 없다가 일하면서 몇 번 대화 나누면서 신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친해진다거나 혹은 소모임, 동아리 이런 곳에서 자주 마주치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사람 뭐 이렇게 만나실 걸로 보여요. 자만추이지만 어디가 포인트냐면 익숙한 낯선 사람이 포인트거든요. 그 처음에는 전혀 신경 안 쓰이다가 점점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더 안정적이고 예쁜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오늘은 내가 과연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보고 언제쯤 만나게 될지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4번님의 성격을 보자면 우리 4번님은 타인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경향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어떤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4번님을 믿고 의지하는 편이에요. 우리 4번님은 감정보다는 결과를重시하고 감정적인 흔들림보다는 의무를 우선해요. 가끔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원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있어서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하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4번님은 대체로 책임감 있는 친구, 연인, 동료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든든한 존재감을 주는 스타일이시긴 한데 감정 공유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 해결책을 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4번님을 좀 차갑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4번님은 스스로 아시겠지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에 가까워요. 우리 4번님들은 막 이렇게 살가운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4번님에게 들어올 새로운 인연, 연인의 성격을 보자면 이 사람은 행동이 좀 빠르고 머뭇거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시작할 때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하면서 약간 밀당을 하기보다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돌진하는 스타일이에요. 4번님이 뭐지? 갑자기? 라고 느낄 만큼 되게 빠르게 다가올 수 있고 연애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고요. 망설임보다는 추진력이 앞서는 사람인데요. 계산적이진 않아요. 그냥 마음, 어떤 감정, 본능적인 끌림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고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늘 뭔가 새롭고 자극적인 걸 찾아서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여행, 새로운 취미, 즉흥적인 계획들을 통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책임보다는 좀 순간의 열정에 집중하는 타입인데요. 4번님이 상대방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책임 있는 연애를 기대하면 좀 실망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턱대고 가볍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깊어지는 방식이 더 좋고요. 감정 표현은 풍부하지만 때로는 말보다는 행동을 믿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두 분의 궁합을 보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 그리고 서로의 성장을 이끄는 궁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두 분은 초반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감정의 가능성을 직감하게 된대요. 4번님은 되게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 상대방은 불같고 직진적인 사람인데 이런 두 분 사이에 의외로 되게 따뜻하고 순수한 감정 교류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다만 두 분 모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4번님은 상대의 즉흥성, 충동성에 때때로 좀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반면 상대는 4번님의 신중함이나 자기 통제력에서 매력을 느끼면서도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억지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스리는 관계가 될 거라고 해요. 생각보다 두 분이 맞춰가고자 한다면 배려도 잘해주고 서로를 감싸 안는 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겉보기보다 깊이 있는 배려가 오갈 거고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요. 서로가 강하게 끌리고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유대가 생긴대요. 특히 이 관계는 감정이 깊어졌을 때 우리가 진짜 연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계속 가고 싶은가? 같은 선택의 순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두 분이 언제쯤 만나게 될지 3개월 안으로 보자면 우선 저는 영상을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차, 3달 안에 들어온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한 달 안에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때는 우리 4번님이 연애를 크게 하고 싶진 않아요. 연애보다는 어떤 일이나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을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겠다라는 자세가 강하거든요. 연애를 하더라도 이것에 쉽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강하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약간 우리 4번님이 철벽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3개월 차에도 우리 4번님의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시점에 현실적인 관계의 씨앗이 들어오긴 해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의 가능성이 보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 상대방도 이때 우리 4번님의 삶 속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만남이 자만추일까 소개팅일까를 본다면 저는 자만추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좀 신기한 게 뭔가 우리 사원님이 새로운 환경에 진입을 했을 때 새로운 취미를 가진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 시기에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 4번님이 새로운 팀, 부서, 회사로 옮기게 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별 감흥 없는 누군가와의 업무나 상황상 자꾸 엮인다거나 혹은 요가, 필라테스, 운동 등등 우리 4번님이 어떤 일상 탈출을 위해 갔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옆자리 인연으로 만남이 시작이 된다든지 대화 몇 마디가 생각보다 좀 깊고 진지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혹은 지인의 결혼식에서 만날 수도 있어 보여요.
지인과의 관계로 인해 참석한 어떤 삶의 전환점에 가까운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연애를 하려고 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만나니까 더 진심이 보이고 뭔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4번님은 연애할 생각은 크게 없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우연한 만남이거든요. 정말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소개팅이 아니라 어떤 삶의 흐름이 바뀌는 어느 순간 되게 감정적으로 조용했던 타이밍. 운명처럼 의미를 가진 만남 느낌이기 때문에 영화처럼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현실 속에서 조용히 깊어지는 인연으로 보여요. 자,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더 안정적이고 예쁜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